근본 영상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 관련된 최상위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응시 자격 요건이 없거든요. 안전관리자 혹은 안전 관련된 업무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꼭 해당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허공안전연구소의 홍프로입니다. 금일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바탕으로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뽀개기 관련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근본 영상은 크게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 그리고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등록 및 기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일단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장에 이렇게 좀 위치를 해 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조문은 이제 142조부터 154조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안전지도사의 등의 직무,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를 얘기하는데 직무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서 이제 또 산업안전지도사라든지 화공안전기술사 등에서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제 저희가 보는 시험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143조에 좀 위치를 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화공안전기술사 실제 기출 문제고요. 125회가 얼마 전에 했던 시험, 그리고 이제 120회가 작년에 했던 시험입니다. 지금 2년 연속으로 좀 출제가 됐고요. 125회 같은 경우에는 2교시에 2번 문제로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25점짜리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120회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오. 이것도 25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기술사라든지 지도사에서 이 직무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3단 비교표를 좀 설명을 다운받는 법을 공유를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은 이제 3단 비교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정리한 것도 있는데 일단 법 조문 원본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법률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시행령입니다. 대통령 시행령인데 법률에 이제 큰 뼈대가 좀 나와 있고 추가적인 부분을 이제 시행령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 같은 경우에는 142조에 좀 기술이 돼 있고 이 부분이 시험에서는 가장 산업안전지도사 관련돼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는 크게 법률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고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지도, 두 번째는 유해 위험의 방지 대책에 관한 평가 지도, 세 번째는 1호, 2호의 상황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시행령에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이제 이 101조의 1항의 1호, 2호, 3호를 얘기합니다. 즉 위험성 평가의 지도, 그리고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의 작성, 그리고 세 번째로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이런 식으로 총 7가지를 7가지 직무를 법에서는 좀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보건지도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법률에서는 첫 번째 작업 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두 번째 작업 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세 번째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네 번째 직업성 질병 진단, 다섯 번째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으로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의 작성,
그리고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이렇게 총 8가지. 그리고 산업안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7가지. 각각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업무 영역별로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무 영역별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별표에 지금 추가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마인드맵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법률과 시행령을 합쳐가지고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이렇게 일단은 좀 나눠놨고,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한 이제 관련된 내용 6가지였네요. 6가지. 총 6가지. 시행령까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6가지. 그리고 산업보건지도사에 대한 내용 이제 8가지 이렇게 좀 정의를 해놨고, 이제 업무 유형별로 추가적으로 시행령 별표 31에 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입니다. 그래서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가 이렇게 좀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제가 그 마인드맵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은 산업안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기계안전 분야, 전기안전 분야, 화공안전 분야, 건설안전 분야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기계안전 분야, 전기안전 분야, 화공안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업무 영역별 업무가 이제 동일하게 좀 디파인이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에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지도사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분야는 동일한 업무 영역별 범위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는 좀 다를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제 다른 조문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분야도 이렇게 업무 분야가 기존의 이제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분야와는 다르게 이렇게 디파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산업보건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2가지로 산업보건지도사는 산업위생 분야와 직업환경 분야로 이렇게 2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좀 제가 마인드맵을 했고요. 크게 산업안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안전 분야 그리고 기타 그 외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산업보건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산업위생 분야 그리고 작업환경, 의학 분야 이렇게 2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는 크게 이렇게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업안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총 직무가 6가지, 그리고 산업보건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총 직무가 8가지로 이렇게 좀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업무 영역별로 이제 시행령 별표 31에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화면은 제가 이제 큐넷에서 국가 자격 종목별 상세 정보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 산업안전 지도사, 뭐 건설안전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응시 자격이 없어요. 이게 지금 산업안전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 분야에서 시험 최상위 자격이거든요. 근데 응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이제 시험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일단 응시 자격이 없으니까 한번 안전관리자 혹은 안전 업무를 하시는 분이시던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외에 이제 다른 조문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한마디로 이제 그 산업안전지도사의 혜택, 직무적인 거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7조를 보면요, 안전관리 전문 기관을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요건이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1호가 등록한 산업안전 지도사,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 지도사를 제외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계안전 분야, 전기안전 분야, 화공안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전문 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이제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이제 안전관리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위탁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안전관리자를 위탁하려면 그 조건 자체가 건설업 제외거든요. 건설업 제외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이기 때문에 건설 안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전문 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행규칙 44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검토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원래는 이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서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가 평가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해당 평가 결과서를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심사를 가름할 수 있다. 이제 산업안전 지도사가 이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규칙 53조에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산업안전 지도사 중에 화공안전 분야만 가능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출을 하고 나서 이제 심사를 하고, 심사한 후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뭐 신규 같은 경우에는 뭐 시운전에서 1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심사 완료 3개월, 뭐 중대한 변경 시에는 변경 완료 1개월 이내, 중대사고 결함은 1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공정안전보고서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행규칙 제53조를 보면 이제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 지도사가 이제 자체 감사를 통해서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을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43조에는 지도사 자격 및 시험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마인드맵으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원본이고요. 원본을 제가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했는데, 크게 시험이 필기시험, 면접시험 이렇게 나눠집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고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으로 보시면 되고, 2차 시험은 논술형, 이제 기술사와 같은 논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 시험에는 크게 과목이 세 가지가 있고요. 공통필수 1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령, 공통필수 2가 산업안전 일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이 이제 산업안전 일반 플러스 이제 조금의 산업위생 일반이 좀 나오고, 공통필수 3이 이제 기업진단지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객관식 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만이 이제 2차 시험 전공 필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조문의 이제 원문을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03조에 이렇게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그리고 상담 지도 능력을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령 별표 32에 그 필기 시험 관련돼서 디테일하게 좀 영역별 과목 및 범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무 영역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통필수 1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안전보건 법령인데, 그 중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이렇게 좀 출제가 되는데, 사실 이게 각각 25문제, 공통필수 25문제, 공통필수 3이 25문제, 이게 1차 시험이거든요.
이 시행규칙 법 시행령에서 한 22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3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자책을 좀 썼었어요. 화공안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을 써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으니 그 영상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필수 2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 일반, 산업위생 일반. 대부분 사실 산업안전 일반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시험 범위 디테일한 것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필수 3,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데요. 이게 기업 진단 지도, 경영학 중에서도 인적 자원 관리, 조직 관리, 생산 관리 이런 부분이 나와서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3교시가 좀 성적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격 시험의 일부 면제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이제 과목 같은 경우를 면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공안전 기술사인데 이제 전공 필수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시험도 사실 안 봐도 되는데 제가 동차여가지고 전공 필수도 봤는데 어쨌든 화공안전 기술사라든지 이런 관련 기술사가 있으면 전공 필수, 공통 필수 1 이게 공통 필수 1, 공통 필수 2가 1차 시험이거든요. 1차 시험에 두 과목이 면제입니다. 즉 이제 기업 진단을 봐야 되는데 사실 면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통 필수랑 공통 필수 2를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60점 이상 평균 받으면은 이제 합격이고 꽈락이 있어요. 각 과목별로 40점 꽈락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진단만 시험을 봐서 60점 이상 받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런 기술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도 공통 필수 1이랑 공통 필수 2 같은 경우에 시험을 같이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60점 받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뭐 여기 앞에 열거된 기술사가 아니라 뭐 크게 다른 기술사 같은 경우에서도 뭐 예를 들면 기계 직무 분야, 화학 직무 분야 같은 경우에 전공 필수 2차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뭐 공학 박사 같은 경우에도 2차가 면제네요. 그러니까 전공 필수가 2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면제 과목도 이렇게 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도사가 이제 4가지 종목이 있으니까 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만약에 다른 지도사를 봤을 때는 공통 필수 1이랑 공통 필수 3 기업 진단이 면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차 시험을 봐야 된다는 압박이 있긴 하거든요. 2차 시험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기술사랑 마찬가지로 이제 논술 시험이니까. 근데 제가 화공안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을 봤거든요. 그 전공 필수. 근데 뭐 볼만한 것 같습니다. 제 책을 보시면은 한 달 만에 합격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것은 이제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 이제 지도사로 등록을 하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응시 자격이 없거든요. 산업안전 지도사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산업안전 지도사로 이제 활동을 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등록을 하려면은 이제 뒤에 146조 설명할 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1년 범위의 연수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연수 교육이 면제가 되려면 5년 이상의 실무 종사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한 경우고요. 그래서 이런 등록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유는 응시 자격이 없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항도 좀 특이하죠.
조직적으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1인 법인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항에는 갱신 관련된 내용이 좀 명시가 되어 있는데 5년마다 등록을 갱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을 갱신하려면 지도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3년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단 이제 3년 미만일 경우에는 업무 교육 그리고 직업 윤리 교육을 20시간 이상을 받으셔야 되고 2년 이상의 지도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10시간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0시간 그리고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20시간 이렇게 좀 받으시면 그러니까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0시간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다 뒤에 시행 규칙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한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 108조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2천만 원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필수고요. 2천만 원의 보증보험.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좀 설명드렸던 지도 실적, 그러니까 갱신 관련된 내용이죠. 3년 미만인 경우를 이제 말한다. 3년 미만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교육은 20시간, 업무 교육 및 직업윤리 교육 시간을 20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2년 이상의 지도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10시간 이상만 받으면 된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년의 범위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수교육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근데 연수교육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연수교육 받으셨던 분들의 만족도도 되게 좋았고 산업안전지도사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됐다는 피드백, 뭐 지인은 아니었고 이제 인터넷 상에서 그런 피드백이 많아가지고 어떤 교육일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쨌든 등록을 하려면 연수교육 혹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47조 같은 경우에는 뭐 공단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지도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뭐 지도 결과의 측정 평가, 지도사의 기술 지도 능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 지도시 지원, 불성실, 불공정, 지도 행위를 방지하고 건실한 지도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 기준의 마련. 고용노동부 장관이 뭐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공단을 활용해서요. 그 나머지는 뭐 좀 제너럴한 내용이고요. 손해배상의 책임 148조 그리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그리고 등록한 지도사가 아니면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게 149조에 있고 150조에 품위유지와 성실 의무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53조 같은 경우에 자격 대여 및 대여 알선 행위의 금지 이 같은 내용도 이렇게 언급이 돼 있고 이제 등록 취소되는 사유가 이렇게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호부터 3호까지는 취소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4호부터 8호까지는 취소 혹은 2년 이내 정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소 같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 등록을 한 경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 산업안전지도사가 등록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은 이제 산업안전지도사 그리고 이제 산업보건지도사 관련된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 토대로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전망을 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 산업안전지도사 같은 경우가 이제 안전 관련 최상의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보장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이제 공단의 심사를 대체하는 게 좀 대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안전관리 지도기관 1인 창업도 가능하고 지금 이제 내년 1월 27일인가 28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이 돼서 수요는 이제 계속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저희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안전관리, 안전 쪽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이제 뭐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3차까지 있거든요. 1차, 2차, 3차. 그 부분이 조금 시험의 기회가 좀 적은 게 어려운 거지, 시험 문제 자체, 개별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고, 물론 저도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 수험생 입장이긴 한데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